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출근길 교통 상황 들으시겠습니다. 바쁜 아침 몸도 마음도 무거운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입니다. 그래도 오늘만 버티면 간신히 한숨 돌릴 수 있는 주말이 기다리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산 1호 터널 도심 쪽으로 터널 나와서 3일대로와 이어지는 을지로 2가 부근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한남대교 위를 지나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는 강서쪽으로도 정상 속도 못 미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다시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는 잠실 철교에서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여의도권 쪽으로 정체까지는 아니지만 서행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로는 공덕 오거리에서 애호개 쪽으로 쭉 밀립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뉴욕 증시 분위기가 계속 좋아진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소식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좋은 분위기인데요. 13일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는데도 독감 지수가 몰리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63.65포인트, 0.40% 올라서 16,027.5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23일 이후에 20여일 만에 16,000선을 회복한 겁니다. S&P 500 지수는 0.58%, 나스닥 지수는 0.94% 뛰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은 건수는요, 전주보다 8,000건 늘어서 33만 9천 건으로 나타나서 올 들어서 가장 많게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33만 건을 웃돈 건데요. 또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1월 소매 판매 실적도 지난해 12월보다 0.4% 줄어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0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를 폭설과 한파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기업 재고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발표되고요. 구디어 타이어와 그리고 캠캐스트에 인수된 미국 케이블 TV 2위인 타임워너 케이블의 주가 등이 급등하면서 매수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 정부가 변호사, 약사 등 전문직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라면서요? 네, 정부가 이날 말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는데, 어제 전해드렸듯이 고용 유연화 외에 핵심 과제로 전문직 진입 장벽 완화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변호사와 약사 등 전문 직종 종사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서 전문 자격사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업무를 일부 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법인 약국 허용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 변호사, 세무사 간 동업을 허용하는 등 서로 다른 직종끼리 공동법인을 차릴 수 있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 직종 간 이렇게 칸막이를 제거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요즘 변호사 1년에 과거 저희들 때보다 10배 수준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진입장벽을 낮춘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든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 이렇게 변호사, 약사 이런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의 어떤 밥그릇을 건드리면 집단 방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의료 민영화 반대, 또 과거의 의학 분업, 로스쿨 도입 등의 사역 때 되게 힘들었죠. 또 정부가 장애 반대 등을 뚫고 개혁 법안을 국회에 내도 변호사들이 국회 법사위 등을 장악하고 있어서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자격증 하나를 땄다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죠. 자격증 발급을 늘리고 그 안에서 경쟁을 해서 잘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는 구조가 돼야 제대로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받고 경제도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자격증이 새로운 산업과 직업이 생기는 걸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면서 집단적인 사익 추구 행위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9개월째 동결했죠. 네, 현재 기준금리가 연 2.5%인데요. 한은이 작년 5월에 기준금리를 이렇게 0.25% 내려서 2.5%로 만든 이후에
어제까지 9개월 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중수 하는 총재는 누가 보든지 현재 금융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지금이 그 경제 병목점이어서 금리를 움직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섣부르게 올렸다가는 회복세를 보이는 그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기준금리를 내리기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역량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즉 원화를 많이 풀면 가치가 폭락할 수 있어서죠. 전문가들은 당분간 기준금리가 계속 이 정도로 유지되다가 하반기 이후에나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김인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 그리고 발렌타인데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 있는 날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쏘아 죽이고 안중근 선생은 이듬해 오늘이죠.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서거합니다. 최근 중국이 하얼빈역에 안중근 기념관을 개관하면서 안중근 의사는 우리는 물론 중국에까지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실린 한 장의 사진, 내국어 인명서로 약지가 잘려나간 안중근 의사의 손바닥 사진인데요. 그 손바닥 위에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날은 초콜릿을 구입하는 날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라는 설명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안중근 기념관 관장 조동성 서울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예, 모두의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대로 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안중근 선생의 어머니이신 조마리아 여사의 정종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안중근 의사 집안 분이란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 네, 예.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안중근 의사 손바닥 사진 광고, 이 안중근 기념관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안중근 의사의 그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의 의거가 단 2줄로 실려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일본 국사 교과서에도 이 똑같은 내용이 2줄로 소개되어 있다고 하죠. 사실 그 한국이 35년 동안 일본 강점기에 1919년에 3.1운동, 32년에 이봉창, 윤봉기를 세들에 이거든 엄청나게 많은 그 독립운동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바로 안중근 의사의 그 의거였습니다. 근데 이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봐지는데요. 비록 광고를 통해서 또 발렌타인과 대비된 모습으로 소개가 이번에 됐습니다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안중근 의사의 의거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겨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즘 청년들은 이 안중근 의사에 참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내용을 또 잘 모르는 청년들까지도 있는데 최근에 중국 하얼빈역에 이제 안중근 기념관이 생기면서 중국에서도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나아질까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그 중국에서는 옛날 그 주얼레 수상이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일본이 한국은 물론 이 중국을 병탄하려는 그 야욕을 우리에게 깨우친 그런 사건으로서 안중근 의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독립을 지키는데 커다란 은인이고 영웅이다 이런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국에서의 그 기념관 설립이라든가 동상 제막은 바로 그러한 중국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고마운 마음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고 앞으로 이게 한국과 중국이 함께 그 미래의 그 평화를 유지하고 또 우리의 자존을 지키는 그런 공동 전선을 트는데 하나의 그 의미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일본의 그 역사 왜곡과 망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하고 나서 그게 훨씬 더 심해지는데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거나 혹은 사형수다 이렇게 비하하는 이 장관들 발언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왜곡과 망언에 대응하는 어떤 그 우리의 액션이 필요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어떻게 지금 준비 좀 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그 안중근 의사의 재판이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제법을 어긴 이런 제국주의 재판이라는 것은 뭐 모든 그 법률을 전문하신 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우선 의거가 일어난 할비는 당시 러시아의 조처지였기 때문에 관할법인이 러시아가 됩니다. 예. 일본 점령지는 우리 순으로 지금 여순이죠. 그쪽으로 재판이지가 옮겨져 가지고 일본이 이거를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했고요. 변호사의 선임도 제안해서 일본의 국선 변호사와 함께 진행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따라서 지금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재판 결과를 가지고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일본이 이랬다 저랬다는 것은 그건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잘 알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재판부터 이 위법한 재판이었군요. 그렇죠. 예. 당연히. 예. 그런데 안중근 이사는 젊은이들에게는 단순히 의사다, 혹은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안중근 장군이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만 하더라도 안중근 선생이 대단한 사상가라는 걸 갖고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예, 그분이 사실 여러 가지 글을 보면 알았는데, 사실 이 동양평화론을 비롯한 사상을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서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저희 안중근 의사 기념관. 저희는 1970년에 시작해서 44년이 됐고, 또 현재 4년 전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이제 4년이 됐습니다만, 또 저희의 가장 큰 역할이 안중근 의사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 그리고 행동을 현대적으로 전환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으로 삼는 것이 제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중근 장군께서 저는 의사보다는 장군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안중근 장군이 재판장에서 나는 전쟁에서 적장을 사살한 장군이다. 대한의병 참모총장으로서 전쟁을 했고 적장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나를 군사재판에 서고 나를 장군으로 불러달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떤 의미에서는 안중근 장군의 유언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그 유언을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런 안중근 장군께서 우리가 이등박문을 죽인 이유가 이등박문이 일본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일본 사람들마저도 전쟁에 몰아넣는 이등박문의 행위가 작게는 일본과 한국, 더 나아가서는 이 동북아의 평화를 그리고 세계 평화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을 위해서도 이 동북아의 모든 국민들, 세계인들을 위해서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한 것이다. 이런 동양 평화론을 강조하셨습니다. 예. 그런 의미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오늘부터 안중근 장군이라고 제가 꼭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중근 장군의 유해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이 상당히 비협조적이죠? 비협조적이라기보다는 아예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이게 안중근 장군의 유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 사실은 지금 저희는 3가지 갈래, 또 그 이상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위치에 묻혀 있을 가능성과 또 이전이 됐을 가능성, 그리고 극단적으로 일본 정부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는 걸 봐서 일본 정부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곳에 이장이나 숨겨뒀을 가능성까지도 대비해서 모든 채널을 열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협조가 가장 필요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요. 이 안중근 기념관이 2010년 문을 열었습니다. 예, 이 청취자들에게 위치와 이 개관 시간 이런 거 좀 짧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요, 예. 남산 순환도로에 남산 도서관에 있습니다. 예. 바로 바로 뒤에 있고요. 그리고 그쪽 남산의 한가운데고 옛날 일본 신궁이 있던 곳인데 일본 신궁이 바로 우리 식민지배 아주 도장이기 때문에 바로 그 위치에 우리나라의 민족 정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세웠고요. 여기는 월요일을 뺀 1년 365일 중에서는 310여일을 보관하고 있고요. 예. 또
무료로 모든 분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 1년에 10여만 명 오시고요.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중근 기념관장, 조동승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예, 저는 책의 출발사 아침 3부였습니다.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번지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등을 통해 직접 전염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운반 차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닭과 오리들이 갑자기 사료를 적게 먹거나 졸음 증상 혹은 폐사를 보일 경우에는 경기도나 일선시군 가축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세요. 방역을 위해 출입 차단과 이동 제한 등의 불편이 있겠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출발사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2개만 듣겠습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폴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뭐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프맨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매주 금요일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이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 꼭 한번 만나고 싶었던 인물을 초대해서 궁금한 점을 듣는 시간이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도 어느 100세 시대란 말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그만큼 노후 준비가 강조되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노인 빈곤율도 OECD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 문제는 우리에게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맨 앞에 계신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직접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출발사 아침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 전 이 국회의원들 출신 이 도전자들을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을 하셨는데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당선 소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정말 그분들한테는 미안하죠. 미안하고 그분들은 정치인들이니까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좀 더 큰 일을 하시고 노인회는 노인을 아는 사람들한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대 회장들 중에 이 회장님 말고 연임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연임 하신 분은 여러 분이 계시지만은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연임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예, 그런 경선이 정말 치열했던 모양이군요. 네. 이번에 치러진 선거에서 눈길을 끈 게 이제 전직 국회의원들 출신 후보 3명을 제치고 과반이 넘는 득표를 또 했는데 어떻게 그런 치열한 경쟁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한 그 이유, 이 높은 지지를 얻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이제 그분들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 이제 노인 지도자들이나 또 노인에 관련된 분들에게 대우를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걸 많이 내우셨는데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었지만은 대한노인의 지도자들은 사실 자존심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이 노인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앞서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부분이 조금 다른데 차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쟁자들은 예, 그런 또 공약을 내걸었군요. 뭐 외부에서 뭘 끌어오겠다. 주로 이런 공약을 내걸는데 그런 게 오히려 예, 유권자들, 예, 어르신들의 자존심을 해친 셈이 되어버렸군요. 뭐 예. 일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또 우리 이심 회장님께서 앞에 임기 동안 예, 그 신뢰를 얻었다는 건데. 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한노인회 하면 그냥 나이 드신 분들 모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노인회가 어떤 협회인지 예,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규모와 역사를. 네. 예. 지금 대한노인회는 지금부터 약 한 45년 전에 이제 발족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친목에서 다음에는 자기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해 지금은 이제 노인이 대한민국의 주축 세력이 되어서 사회를 책임지는 역군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왜 노인이 부양만 받아야 되느냐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그 조직은 중앙회가 있고 16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 다 있군요. 예, 광역 단위로. 예. 그다음에 244개의 시군구 지회가 있고 또 세종시가 하나 있어서 직활 지회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만 2천 개의 경로당에 약 300만 명의 노인들이 거기서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들도 이 대한노인회 직간접적으로는 다 연계되어 있는 셈인데 노인회에 가입하려면 몇 살 돼야 되나요? 이제 노인은 이제 유엔에서 이제 65세 이상을 세계적으로 노인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이면은 노인이 되고 노인이 됨으로 해서 정부나 국가로부터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우선 그냥 탄다고 해서 지공대사라 그러죠. 지공대사가 65세부터입니다. 네.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예, 지공대사. 예, 대사. 예. 근데 사실 공짜로 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다 이 젊은 시절에 우리 국가의 발전, 특히 산업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으니까 예, 그 뭐 크게 기한 분도 있고 적게 기한 분도 있겠지만 이 그분들이 지하철 정도는 사실 무료로 탈만 해야죠. 예. 네. 아니, 좋은 말씀인데요. 예. 그거는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하철을 그냥 타고 다니시는 그 자체는, 예. 공짜라는 것보다도 굉장히 애국자입니다. 예. 왜 애국자냐면 좀 역설적인 이야기로 들리려는지 모르지만은 그분들이 만약 각 가정에 다 지하철 안 타고 그냥 있으면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지하철을 타고 활동함으로 해서 그분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예.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예. 그래서 의료 수가가 줄어들므로 해서 굉장히 국고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큰 역할을 하고 이제 지하철을 공짜로 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예. 지하철을 그냥 타고 다니면 애국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단 이제 노인들께서는 러시아어는 좀 피해 주는 게 좋다. 저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심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예. 항상 그 모든 일을 볼 때는 또 반대편도 살펴봐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1939년 상주 출생으로 성주. 예, 성주입니까? 네. 예, 여기 우리 YTN 사장님도 성주 출신이신데 성주 출신이신데 올해 74시죠? 그러니까. 75이죠. 예, 만으로 치면 이제 74. 네, 그렇습니까? 예, 우리 나이로 네. 75.
그 요사이는 75이면 젊은 나이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젊은 것은 아니지만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이제 노인이 예. 이제 말하자면 뭐 60이 되고 70이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을 때만 기다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왕성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70대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뭐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하시는 분 보세요. 대부분 다 70대 예. 아닙니까? 네. 그 젊었을 때 법학을 전공하셨죠? 네네. 예, 그래서 또 그 뒤에 언론계 투신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예, 또 뭐 잡지 언론상 이런 상도 네. 받으시고. 네네. 예. 그런데 이 회장님 경력 중에 아주 독특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네. 어린이 유괴 성범죄 추방 국민운동본부. 네네. 예, 그 대표를 지내시는데. 네네. 예, 언제 하신 일입니까? 지금 제가 노인의 이제 부회장을 하면서 그때 사회적으로 어린이들 성범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노인들로 하여금 성범죄를 처방해야 된다. 외국에서도 아파트 문만 열고 내다봐도 범죄를 줄여준다는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동네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이 그 지역의 우범지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 성범죄 처방을 하기 위해서 그 단체를 만들어서 제가 대표 회장으로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군요. 광복되었을 때 이제 한 6살, 만 6세가 되었는데 네. 그 무렵 어릴 때 어떤 꿈을 꿨습니까? 그러니까 해방되고 제가 국민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예, 그때 국민학교라고 네, 그랬죠. 예, 저희들도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예, 예.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춥고 배고프고 정말 희망마도 없고 그래서 뭐 지금 같이 뭐 꿈이 뭐냐 그것보다 당연 배고픈 그날 배고픈 것이 더 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못했지만 다시 되돌아보면 그래도 꿈은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그 꿈이라는 것이 무슨 뭐 훌륭한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 무슨 또 재벌이 되겠다 이런 꿈보다는 확실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이 참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물리적 성공이냐 물질적 성공이냐를 위주로 따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회가 된 거지. 보통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성공을 하는 도덕적 성공을 우선순위를 뽑았다면은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지금도 도덕적인 성공을 제 우선순위로 넣는 그런 삶의 지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네. 도덕적 성공이 지표가 된다면 우리 사회 범죄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사회가 네. 얼마나 또 따뜻해지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또 자본주의 사회인 만큼 물질적 성공이 또 늘 또 기준이 되거든요. 네. 예, 그런 또 성취욕이 없으면 또 사회 발전이 없을 테고. 네. 이게 좀 그 어떤 기준이 좀 조화롭게만 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 성공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네, 깨달아야 되는데 네. 그건 교육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요즘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 경로당에서 노노 케어를 해서, 나눔과 베품의 사회, 그래서 나눔과 베풀면은, 새로운 이제 행복의 생산되는 거 보니까 그것은 이제 이론적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검증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가 노인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봤는데 역시 이제 좀 어려운 사람을 좀 나은 사람이 케어할 적에 케어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케어를 해준 사람도 그분의 행복을 보고 다시 행복을 누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참 노노 케어가 정말 새로운 행복을 만드는 그런 거겠다. 그래서 요즘은 나눔과 베품을 이제 제4의 물결이라고 혼자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예, 제4의 물결. 네. 예, 제3의 물결은 있었는데 드디어 제4의 네. 물결. 예. 예, 정말 좋은 명칭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인물 포커스 최근 재선에 성공한 대한노인회 2심 회장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죠. 정치권에서 선거 때만 되면 대한노인회 찾지 않습니까? 특히 대통령 선거 때는 대통령 후보들이 다들 찾아오죠. 네. 지난 대선에도 그랬죠? 네,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 몇 번 오셨습니까? 몇 번이라고 보다 여러 번 오셨습니다.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 만나 뵈니까 어떻던가요?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가신 분은 세계적인 참 인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말 참 훌륭하신 분이고 대통령으로서 준비된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자격을 저한테만 심사를 준다면은 첫째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우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 두 번째는 국가관이 확실한 분. 세 번째 내가 아닌 정말 국민의 행복이 나의 삶으로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분으로서는 우리 참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 그런 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준비된 대통령이고 또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다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통령이 출마하신 분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라 문재인 후보든 누구든 이 투철한 애국심 그리고 국가관 이런 건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국립민복을 이 자신의 행복보다 앞서고는 그런 건 다 있을 겁니다. 박 대통령이 대한노인회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기초연금 공약에 대한 사과를 했다고 그 신문에 보도가 됐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좀 소소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정말 노인들은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다 준다면은 이 나라가 지금이야 줄 수 있겠지만 먼 훗날에는 그거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한다고 거들이 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나보다 어려운 노인에게 주는 것이 옳다. 그래서 모든 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위 70%에게만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모든 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이 났을 적에 일반인들은 대한노인의 항의를 많이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전 항의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다음에 특히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인들이나 또 쪽방촌에 있는 노인 그분들도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선별적인 복지를 해서 국가가 있어야 마지막에 우리를 돌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역시 가난한 노인도 정말 애국자거나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심 회장님처럼 그렇게 이 사실을 알고 또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복지에 쓰는 돈들이 결국은 앞으로 자라나는 10대, 20대들이 미래에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될 돈들인데 그 점은 또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가난한 노인들 이분들에게 우선 복지가 돌아가야 되는데 참 우리 사회 독거노인들 거의 한 200만 명이 됩니다. 물론 자식과 연결이 돼가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자식과 연결이 안 돼가는 분들이 또 한 20만 명, 그중에 한 10만 명은 정말 인연이 끊어져서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뚜렷한 이 정부에서 복지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걱정이 많이 되죠. 그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안 세우는 것은 아닌데요. 그분들이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이제 독거노인들이 된 부분들은 자식들하고 연락이 끊어지고 두 분이 같이 있다가 한 분이 죽었을 때 정말 살고 싶은 의욕을 안 느끼고 마지막 주변 환경도 쓰레기장 같이 만들어 놓고 외부 사람도 만나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대한노인에서 그 점을 착안해서 이제 노노케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노노케어. 찾아가서 예. 그분들에게 같이 이발을 같이 하고 모욕을 같이 하고 밥을 같이 먹고 그래서 새로 사는 삶의 가치를 마지막에 찾아줬을 적에 그분이 활력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혼자 잘 적에는 정말 고독해서 잠이 오지 않는 것을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서 코 고는 소리에 잠이 오는 그런 네. 행복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노노케어는 참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노케어 그거 참 괜찮은 용어 실은 들립니다. 네. 예, 우리가 외국 영화 보면 네. 예, 노인들끼리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가 꽤 많이 이제 네. 보이거든요. 네. 예, 그때마다 우리도 좀 저런 시설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예, 어떻든 우리 노인회가 그런 일에 앞장을 선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가운 일이네요. 예, 노인 일자리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 노인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기껏 폐지 줍는 일이나 했어야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에게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주는 것보다도 일자리를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대한노인회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하신 정책 사업으로서 취업본부를 운영해서 1년에 한 2만 명 정도를 취업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취업을 마저 못하는 분들에게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약 3만 명을 좀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노노케어 사업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103억을 받았습니다. 예. 그건 이제 우리가 민간에게 이제 돈을 좀 부탁을 해서 5억을 받아서 시범지구를 10개를 해가지고 예. 그것이 아주 성공적인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정부에서 우선 103억을 줘서 이 노노케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노인을 케어하는데 이 돈을 씀으로 해서 일자리라기보다는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을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노인에겐 일자리가 직업으로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통해서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사회가 이 고령화 사회로 가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반가운 얘기이기도 해요. 이 노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 누구나 다 바라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령화 사회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데 예, 여러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노인들 문제들이. 네. 이 회장님께서 어떤 문제가 가장 그 해결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는 눈을 처음부터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우리가 좀, 딴 나라에 비해서 급속히 더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지만 노인 문제는 세계적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정말 젊었을 때 새마을 운동을 했던 분들이라서 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경로당이라는 이런, 참 사회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하면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말하자면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을 내세워주면은 우리나라가 더 튼튼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은 자꾸 논다고 생각하고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촌에 가보시면은 모든 농사를 짓는 사람 전부 노인입니다. 예. 허리가 구부러져도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서울에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적에 노인이 많다는 것은 절대 재앙이 아닙니다. 축복이고 예. 이런 나라가 튼튼한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이미 우리는 그런 구축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에 가지고 있는 6만 2천 개 경로당은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이곳을 이제 말하자면 휴가 또 쉬는 장소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시설로서 예. 정신적인 무장을 하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좀 활기찬 그런 노인을 만들면 사회도 자연적으로 행복하고 활기차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과거와는 달리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참 심하다고 그래요. 예, 젊은 세대들은 돈은 기성세대가 다 갖고 있다. 또 노인들은 젊은 세대들이 왜 이렇게 요새 예의가 없고 또 자기 이익만 챙기는 너무 이기적인 태도로 보이느냐. 이런 이제 갈등의 폭이 계속 커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언론에서 부추기지만 하면 되죠. 사실은 실상보다는 언론에서 계속 그냥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지만 만약 부추기여서 우리가 갈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노인회에서는 이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1, 3세대가 같이 어울리는 행사를 내가 많이 해봤습니다. 예. 63빌딩 어린이들 데리고 같이 한번 구경도 같이 해보고 저기 DMZ에도 같이 가보고 또 순천에 전원 주택 세계 전시를 할 때 거기도 같이 가보고 했는데 젊은이들은 이 1, 3세대 할아버지 같이 어울리는 걸 너무 좋아하고 또 같이 이제 책도 만들어 봤어요. 할아버지가 구설하는 것을 젊은 학생들이 이제 그걸 쓰도록 하고 그걸 이제 소설가가 좀 봐줘서 책도 만들어 봤는데 이런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소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갈등이 있다는 것은 뭐 사실 저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계속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우리의 지금 어린이도 결국 할아버지가 되는 건데 할아버지가 따로 있고 노인이 따로 있고 청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 쭉 가는 것이 유년기를 지나서 또 뭐 청년을 지나서 장년을 지나서 노년을 지나서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갈등이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질문을 드릴 그 시간이 됐는데요. 사실은 오늘 회장님에게 그 나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회장님께서 다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노인이 나이 들었다고 해서 대접만 받아서는 안 된다. 사회적 책임 다하는 어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 대신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진원책의 그 출발사심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심 노인 회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복지란 무엇입니까? 복지는 뭐 행복하게 해주는 게 복지입니다. 꼭 큰 돈을 들여서 우리가 복지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전부 소통하는 복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는데 좀 더 연구를 해서 특히 복지의 그 비용이 전달 체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것이 많은 복지 비용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복지는 사람을 행복하는 것이 복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나름대로 어려운 질문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저보다 경륜이 더 있으시니까 소통이 제대로 된 소통의 복지 그것이 소중하다. 예,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그 진흥책임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오늘은 대한노인의 2심 재선에 성공한 2심 회장님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예,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검사 직무들이 실무 수습을 받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검사에게 품위 손상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검사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들 비리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억대 뇌물을 받은 부장검사, 검사실에서 유부녀인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성관계를 맺은 검사도 있었습니다. 고위직도 추문에 휩싸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이 술집 여자와 사이에 혼의 자식을 두고 두 집 살림을 했다는 의혹으로 옷을 벗은 건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됐습니다. 법무부 차관은 건설업자의 별장에서 난교 팥대를 했다는 의혹으로 역시 수사 선상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정치적 시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검사도 인간이니 온갖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잘못을 범했을 때엔 남들보다 가혹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할 때
검사가 비로소 존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인책 변호사였습니다. 월요일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